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12월 3일 오전 11시입니다. 12.3 계엄이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한 사람의 망상에서 비롯된 발작적 계엄이었죠. 자기 성질 이기지 못하는 대통령이 분풀이하듯 벌인 계엄. 그래서 군대 안 간 대통령이 병종놀이 하듯 벌인 계엄이었다라는 조갑제 대표의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계엄 과정은 코미디였고 그러나 그 결과는 비극이었죠. 그런데 그날 밤 황당했던 장면 또 하나 있죠. 바로 포고령에 적힌 전공의들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 아니 의료대라는 본인이 일으켜놓고 수습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정책에 거세게 저항했던 젊은 의사들을 향한 윤석열의 분노가 얼마나 강했었는지 고스란히 드러난 대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 밤 전공의 처단 이 코미디, 그리고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 의대 2,000명 증원이라는 이 정책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정책이었는지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났죠. 자,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윤석열이라는 이 인격체를 표현하는 단어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망상, 그리고 분노.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계엄도, 그리고 이 의대 2,000명 증원이라는 이 정책도 망상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점에서 같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그날 밤 무시무시했던 포고령 내용 한번 되짚어 볼까요? 내용이 저랬습니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근무하고 위반할 경우 계엄법에 의해 처단된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고 계엄법의 근거에 처단될 수 있다. 처단. 자, 여기 이것 자체가 지금 망상입니다. 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들은 48시간 내 복귀하라. 아니면 처단하겠다. 아니, 당시에 파업 중인 전공의 한 명도 없었죠. 전공의들 파업한 게 아니라 사직하고 다 개인 각자 갈 길 가거나 아니면 다른 2차 병원, 개인 병원에서 다 각자 일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파업 중인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데 파업하고 있는 전공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라? 아니, 어디로 복귀하란 말이냐. 그날 밤 정말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사직하고 떠난 수련 병원으로 복귀하라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 2차 병원, 개인 병원으로 복귀하라는 건지 일대 혼란이 일어났었는데 그러니까 이 문구 자체가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그대로 망상이 들어가 있죠. 파업이 아닌데 파업 중이라고 보는 이 망상, 그리고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이 없는데 이탈했다라고 보는 이 망상에서 비롯된 이 무시무시한 처단이라는 이 단어.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망상 그리고 분노로 그냥 이 두 단어로 대표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 밤 이 정말 해프닝이 일어났는데 저도 이 포고령을 보고 정말 깜짝 놀라서 당시 의사협회에도 전화를 걸고 막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굉장히 용감하게 입장문을 냈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최안나 당시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셨는데 그날 밤 아주 용감하게 즉각적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내용 한번 보실까요? 자, 입장문 보시면 이 입장문은 계엄이 해제되기 이전에 약 자정을 전후해서 나온 입장문이었습니다. 보시면 현재 비상계엄과 관련되어 정확한 사실 파악 중입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언급된 전공의 포함 파업 중인 의료인에 대한 근무 명령 관련하여 현재로선 사직 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는 것을 계엄사령부에 밝힙니다. 현 상황과 관련하여 의사회원들의 안전 도모와 피해 방지를 위해 협회는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 현장은 계엄 상황에서 정상 진료할 것임을 알립니다. 혹시 현 상황으로 인한 피해 등이 있으신 경우에 회원분께서는 즉시 협회로 연락을 바랍니다. 혹시나 잡혀가거나 이런 의사들이 있을까봐 연락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보시면 다시 한번 계엄사령부에 말합니다.
현재 파업 중인 전공의는 없으며 사직 처리된 과거 전공의들은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니 절대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전달합니다. 아니, 파업하고 있는 전공이 없어요. 그러니 처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런 입장문을 내고 있는데 정말 즉각적으로 나온 입장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엄 해제가 되기 전에, 그리고 TV를 켜면 군인들이 등장하고 헬기가 뜨던 이런 실시간 생중계되던 상황에서 계엄사령부를 향해서, 아니 처단하겠다는 이 계엄사령부를 향해서 이런 입장문을 낸다라는 거, 이거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게 조명이 별로 안 됐었는데 저는 정말 이 당시에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을 하셨던 최한나, 지금 아마 강릉의료원에서 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 정말 박수받아 마땅한 분이시죠. 이런 용감한 입장문을 그것도 즉각적으로 언론에 다 공지했던 이런 그날 밤의 이런 결단, 저는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그날 밤 계엄은 조기에 정리되었고 윤석열은 몰락의 길을 갔습니다. 탄핵당하고 지금 감옥 가 있죠. 정권까지 바뀌고 말았습니다. 전공의들 처단 대상으로까지 몰렸다가 1년 6개월 의료대란 끝에 올해 하반기 약 76%가 수련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망상에서 출발한 이 의대 증원 그리고 의료대란, 여기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제일 분노하게 되는 포인트인데, 자, 처단 대상으로 몰렸던 전공의들, 당시 수련 포기하고 군에 입대한 전공의도 있었습니다. 수련 포기 직전까지 내몰렸다가 이 사태가 이렇게 수습되었지만 곳곳의 의료 현장 굉장히 망가졌죠. 그리고 정말 의사와 환자 사이, 의대 교수와 전공의 사이에 이 망가진 신뢰관계, 이건 누가 회복할 겁니까? 제가 최근에 그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있었죠. 약 140페이지짜리 감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걸 읽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가? 저는 역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정책으로 뽑아도 될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정책이었습니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망상에서 출발했고 그걸 밀어붙이는 내 과정에서 정말 망상에서 출발하니까 이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관료들이, 복지부와 교육부와 그리고 대통령실이, 아니 관료들이 윤석열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통계를, 근거가 되는 연구자료를 사실상 이건 조작한 겁니다. 취사 선택을 했죠. 먼저 아니 2035년이 되면 의사 수가 모자랄 거다. 10,000명이 모자랄 거다. 아니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연구 보고서도 있는데 그거는 싹 빼고 모자란다, 부족하다라는 이 결과만 나타내는 보고서 3개 모았습니다. 사실 그 3대 보고서, KDI,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홍윤철 팀, 이 3가지 보고서에도 10,000명 부족하다는 시나리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나리오만 수십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고르고 고른 것이죠. 이것도 부족해서 10,000명이 아니라 현재 부족한 의사 수 한 5,000명 더 해봐 라고 해서 별도의 연구를 줘가지고 그 통계를 받았는데 그것은 전국 현재 부족한 의사 수로 볼 수 없는 통계입니다. 그냥 의료 전체 권역을 약 70개로 나눈 다음에 의료 취약주로 분류되는 31개 지역에서 부족한 의사 수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맞춘다라고 할 때 필요한 의사 수가 얼마겠느냐, 이걸 산출한 통계일 뿐입니다. 그게 약 4,700명 정도 나왔는데, 그래서 이걸 의뢰받은 보건사회연구원의 그 연구원도 아니 이 숫자는 전국적으로 현재 부족한 의사 수를 가리키는 통계가 아니다. 그러니 나는 이것까지 연구서에 기재하겠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혀 다른 통계를 현재 부족한 의사 수로 둔갑시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연구보고서 취사 선택 2중 3중으로 게다가 통계 조작까지 이렇게 해서 15,000명 부족하다. 그래서 매년 2,000명씩 늘리겠다. 의대 2,000명 증원, 이렇게 발표가 된 겁니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망상, 게다가 그 망상에 맞추기 위해서 통계까지 조작했다. 또 의료
의료계와 협의했다라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죠. 협의하기는커녕 아니 기자들까지 2월 6일 3시에 기자들까지 불러놨기 때문에 이건 이미 결론을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정심 회의였을 뿐이죠. 단 한 번의 회의에서 처음으로 2,000명이란 숫자가 등장했습니다. 당시 감사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위원들이 있는데 의대 2,000명 늘리겠어. 3대 보고서를 근거로 했어. 이 내용만 하고 그 보고서 내용도 제대로 브리핑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1시간 뚝딱 회의하고 마치고 바로 기자회견 발표. 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망상과 조작과 거짓말. 이뿐 아니라 교육부가 이걸 받아서 의대에 정원을 배분하는 과정도 여러분이 감사보고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황당 그 자체입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가 현장 점검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가 정하면 되겠네 라고 딱 받았더니 복지부의 보고서 자체가 완전히 엉터리였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현장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위원들의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해버립니다. 단 한 차례 현장 점검하지 않고 그냥 복지부가 만든 이 종이 정말 이 보고서 하나 들고 거기에는 각 의대를 더 늘리고자 하는 각 대학의 희망사항이 잔뜩 담긴, 그래서 과연 의대 정원을 늘렸을 때 수용 가능하겠느냐, 이런 교육 여건에 대한 어떤 고려도 없이 적힌 이 보고서 하나 가지고 뚝딱 2,000명을 전국 의대에 배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숫자만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전국 국립대 지역 거점 의대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지방 국립대 전부 200명으로 다 맞췄습니다. 아니, 전에 정원 숫자가 얼마든 상관없이 무조건 뚝딱 다 200명으로 해. 이건 정말 묻고 더블로 가, 이런 식인데, 그래서 그 이전 정원이 100명이었던 곳도 있고, 충북대 49명이었죠. 49명이던 충북대 정원이 갑자기 200명이 된다? 아니, 갑자기 4배로 늘어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건 50명 태우는 버스에 200명 태운 꼴이다. 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정책이 이렇게 추진되었습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이 의대 증원 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거기다가 망상과 거짓말과 통계 조작까지 결합되어서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게다가 언론까지 가세했습니다. 언론 그냥 다 박수 쳤죠. 그래서 이 모든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이 망작, 최악의 정책이 이 의대 2,000명 증원이었습니다. 자, 12.3 계엄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처단 대상으로까지 몰렸던 전공의들, 이들이 입은 피해 누가 책임지나요? 수련 포기하고 다른 길을 걷게 된 전공의들의 인생, 또 의대생들도 1년 6개월 공부도 하지 못하고 휴학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지나가 버렸죠. 의대생 남학생들 중에는 그냥 일반 사병으로 입대한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나라 공보위 군의관 수 감소로 이어지니까 국가적 피해죠. 또 건보재정에서 3조 끌어다 썼죠. 이 모든 피해에 왜 책임지는 사람이 없냐라는 겁니다. 감사 결과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민형사상 고발 조치 없다. 굉장히 유감인데, 이건 저는 의료계에서 의협이라도 나서서 충분히 손해배상, 피해보상 신청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1년이 지난 이 시점 여러분들의 소회는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